어찌됐든 지금 그렇다. 그러면 일단은 격이 명리라고 하는 게 자평 명리에서 사회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하느냐가 자평 명리의 원리잖아. 그거는 틀이 좋아. 그런데 그 안에 해석 방법이나 이런 거 조건들을 조금 달리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지금 말한 거에 연관되어서 있는 것들이야. 그리고 명리 우리가 한 것 중에 지금 본인이 모르겠다고 좀 생각되는 거 뭐 있어? 저는 지금 계속 느낌을 잡는 중이고 확실히 제가 이렇게 쏠려 있는 제가 느낌인데요. 제가 쏠려 있다 보니 그 정확한 중심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잡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분명히 쏠림판 감명을 할 것이다. 그건 맞아. 라는 게 본인이 그걸 느낀다는 게 저의 가망성이 줄겠다. 줄겠어. 저의 이제 그걸 자기가 느껴? 제가 그 그 느낌이 있어요. 그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냐? 제가 한 거는 아닌데 그 감명을 하지 않지만 선생님이 느끼는 것과 제가 느끼는 게 확실히 다른 건 이거는 완전히 쏠린 기운이라서 그런 것이다라는 게 계속 자꾸 생각해본 결과로 나온 거예요. 이거는 그게 이제 알겠어요. 그러면 본인이 볼 때 어떻게 쏠려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면 나 이렇게 생각이 잘못됐구나 이걸 언제 느끼는데? 예를 들면 그럼 내가 그게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있잖아. 그걸 꼭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얘기해봐라. 그 어떤 걸 보는 관점이 있을 때, 그러니까 저는 저 편한 대로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 아까 그 신호등 같은 경우도 그런 걸 거예요 아마. 네, 선생님이 분명 30분까지 나오기로 하셨으면 잠깐 서 있었어도 됐을 텐데, 그 시간이 30분 안 됐던데? 네? 그 시간이 30분 안 됐어. 아마 안 됐을 거예요. 그래. 됐는데 좀만 기다리면 될 걸. 괜히 불안한 거예요. 뒤에서 차가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지. 자, 그러면 일단 방해가 될 것이다. 그러니 한 바퀴 돌고 오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쪽으로 길이 있는 걸 아니까 자, 한 바퀴 돌고 오면 선생님 계시겠지. 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진짜로 그게 정말 그 행동이 내 쪽에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의 좀만 서 있었으면 됐을 거 아니에요. 이미 약속한 시간인데, 그죠? 그 시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그게 왜 그렇게 됐냐고. 저기 왜 차가 뒤에서 오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차가 오면 괜히 불안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깜빡이 분명 근데 안 오고 있었어요, 쌤. 근데 오지도 않고 있었어요, 차가. 근데 괜히 그러는 거예요, 괜히.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게 싫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자. 그럼 뭐 오시겠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뭐 서 있었어도 될 것 같아. 선생님 그러고 나서 막 가는 선생님 뒤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계신 거예요. 잠깐 설 걸. 인내심을 조금만 인내심을 발휘할 걸. 아니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딴 걸 아니 없어요. 사정이 있나 보다. 아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거기 길은 있는 건 알고 거기 서 있기는 뭐 하고 이렇게 괜히 방해하고 있는 것 같고 뒤에 차가 안 오는데도 그러니까 잠깐 서 있을 수도 될 걸. 그 쓸데없는 짓을 했어요. 그런 게 이제 쏠리는 건 거죠. 그런 행동에서. 근데 그거는 뭐 안 잡히기가 힘들어. 왜냐면 그거는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주를 볼 때 그런 건 중요하지가 않고 그런 건 괜찮고 사주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선을 갖고 있으면 돼. 그걸 계속 훈련을 하려면 어쨌든 계속 공부하고 제가 어느 정도 이제 더 이렇게 실력이 더 쌓여 있어야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에서 균형감을 보는 거가 음양의 그런 기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그거 안에 그게 조건이 맞추면은 그게 그 사람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게 돼. 객관화도 되고 딱 중심에서. 그러니까 본인은 가능성이 있다니까. 그 사주 구성이.
근데 본인이 이제 그 영적인 에너지를 키워야 되는 거는 사주적으로 볼 때 보여. 네. 그러니까 사주마다 조금은 그러니까 유리 그런 게 있어. 나 같은 거는 나 같은 사람은 약간 좀 그 영적인 게 약간 타고난 게 좀 있어. 네. 그래서 그거를 다른 사람의 노력보다 조금 덜 빨리 캐치가 되는 거지. 네. 빨리 읽혀지고. 네. 그럼 본인은 그런 부분은 약간 약해. 음. 하지만 잘 배우면 판단을 정확하게 객관성 있게 딱 중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갖고 있어. 그러면 그 영적인 건 내가 훈련해서 키워야지. 네. 그거 지금 그거 내가 얘기하고 할 때 어떤 감인지를 잡고 하는 거는 되게 필요한 거를 좀 하고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명의가 글자를 갖고만 해석을 하면 그 한계에 부딪혀. 그러니까 글자로밖에 안 돼. 근데 그 기운을 읽는 걸 자꾸 하고 그러면 사실 안 봐도 느껴져. 훈련이 자꾸 되면. 네. 네. 그러니까 저 뭐야 한자 한자를 보지 말고 네. 전체적인 거를 볼 때 월지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됐나를 보고. 네. 그러니까는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돼 간다고 명리가 이게 글자만 되는 게 아니라. 왜냐면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자연 과학에서 읽을 수 있게 데이터를 만들어서 준 게,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우리가 먼저 한 거일 수도 있는데 그쪽에서는 이거를 객관성을 가지고 어디에나 이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데이터를 준 거야. 그거는 객관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 자연과학은. 근데 명리는 쏠릴 수 있는 기준을 개인에 두고서 봤기 때문에 안 맞는 거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나가 딱 나와서 이 자연과 이 들어오는 거와 이거를 이렇게 보면은 돼. 근데 이게 자꾸 나라고 하는 그거 안에서 보니까 자꾸 껴맞추게 되는 거야. 와? 감이 와? 어디에서 지금 오점이 자꾸 되고 있는지. 이게 여기 안에 사실 딱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한계가 있다고. 이걸 때 딱 보고 변화되는 거라고 보고 이거를 보면은 그렇게 안 보인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좀 더 제3자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감지하는 게 여기 안에서만 보려고 하면 한계가 주어질 수밖에 없어. 네. 근데 내가 그게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다라고 보고 지금 움직이는 에너지를 읽으려고 할 때에는 느낌이 벌써 달라. 네. 이렇게 알려주는 게 쉽지 않으니까 못 하시는 거야,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도 그때그때 계절의 역할에 그것만 잘해도 문제가 없고, 어차피 사주에서 내가 갖고 있지 않아도 운에서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력을 꾸준하게 하면 틀림없이 그때가 오면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 근데 사주에서 보이지 않는 거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의 그 희망 자체를 없애는 거라고 했잖아. 그거 아니라고 했잖아. 근데 나는 그간 기존에 선생님들 최선을 다하셨다고 봐. 왜냐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 범위 안에서. 지금 이제 자연과학이 이렇게 나오고 하면서 양자 역학이 막 대두가 되면서 할 때 이거를 딱 붙여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됐겠어. 업데이트를 빨리 하셔야 된다. 그거야. 기존의 거 다 그대로 갖고 오되 거기서 업데이트를 해서 더, 그러니까는 버전이 좋아지는 거야. 그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되는 건 거죠. 그렇지. 근데 기존에 업데이트하면 되게 느리지. 그거 되게 버벅거리고 버벅거리는 거 안 되지. 기종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거야. 참 내가 그 얘기 하려고 했어. 알쓸신잡에서 그걸 나눠. 로봇, AI가 나오면 얘를 어떻게 어디까지 얘를 사람처럼 대하고 뭐 이런 내용의 그 스토리를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 근데 지금 그 얘기가 지금 하니까 고전 역할을 버리라는 게 아니야. 기존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 걸 말하는 거야. 그래. 거기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는 거고. 그렇죠. 그걸 너무 껴 맞춰서 한 거는 조금
수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어디에서 오점이 나왔다라고 발견된 걸 말하는 거야 지금은. 그렇죠. 업데이트는 그거예요. 그냥 오류가 나는 부분들을 고쳐서 그렇지 그거야. 그런 거지. 그 완전 처음부터 다른 시각으로 그럼 아예 버전이 다른 거예요. 완전 그러니까 다른 봐봐. 거예요. 그거는. 네. 퀀텀 점프라고 하는 거는 네. 고전 역학에서 양자 역학으로 퀀텀 점프. 양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다는 얘기야. 네. 양자 도약이라는 도약 자체가 네네. 한 단계 올라간다는 얘기잖아. 네. 그러니까 고전력 그걸 버리면 안 되지. 이거는 그죠, 데이터 그죠. 기본 우주의 원리를 썼대. 네. 아인슈타인도 그때 그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의 오점을 지금 와서 과학자들이 한 거야. 그리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나 같은 사람이 이걸 발견해서 말을 하는 거고. 네. 그러면 수정을 하면 돼. 수정을. 그렇죠. 수정을 하면 되죠. 네.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야. 네. 그 기계가 AI가 나올 때 어디까지 걔를 인간화 시키고. 어떻게 마음을 어디까지 줘야 되느냐 그 얘기 나올 때 본인은 어떻게 생각했어? 난 그게 저는요? 저는 어쨌든 인간이 우선이다. 저는. 아니 네. 인간이 우선이다. 네, 저는 무조건 인간이 우선이다. 일단은 우선이다. 아니 거기에서 얘기한 그 얘기의 논지가 지금 잘 못 들어가지고 그냥 흘려들으면서 잠깐 근데 봤는데 그 논지가 AI에 대해서 감정을 우리가 어디까지 주느냐는 거야. 그러니까 걔를 인격화해서 볼 때 어디까지 선이냐는 얘기를 나눈 것 같아.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걔를 그 기계로 된 개가 있는데 그 개가 실제 개만큼의 역할을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를 줄 거냐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 살아있는 개를 대할 때 지금 물건화 하고 있죠. 대하고 있죠. 근데 자기네들이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얘네를 되게 가족화 하잖아요. 더 법적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족들 자기네들이 인간들이 키울 때는 되게 이렇게 하찮처럼 이런 물건처럼 대하고 있으나 법에서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인 거겠죠? 근데 어찌됐건 걔는 살아있지 않고 일단 만들어진 토대는 기계이기 때문에 저는 물건을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당장은. 매개 같은데 걔는 기계야. 아무리 기계예요. 그래도 죽었다 깨웠다. 걔가 아무리 자기가 그 생각의 힘을 갖고 인간처럼 해도 네. 걔는 기계잖아. 그러니까요. 우리가 집에서 아무리 좋은 냉장고 갖고 있다가 걔가 망가진다고 해서 얘 너무 아까워. 걔를 데리고 살진 않잖아. 그러니까. 바꾸잖아. 그냥 그 손님은 난 되는 것 같아. 그리고 AI가 아무리 그래도 사람은 아니잖아. 네, 아니죠. 사람처럼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그죠. 걔는 인공이잖아. 만든 거잖아. 걔랑 잠자리 할 수 있냐? 아니.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만들어서 만약에 해킹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과 인체의 이런 진짜 사람하고 사람의 만남에 잠자리는 아니잖아. 그쵸. 난 그걸로 답이 충분하다고 보는데. 그쵸. 네, 저도요. 그지? 그쵸. 네,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뛰어나게 만들어서 걔보다 진짜 그 실제 동물보다 월등한 기능을 가지고 있을지언정 걔가 진짜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기계일 뿐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점을 남기면 안 된다고요. 그런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근데 분명 그거를 자기보다 더 인격화할 만한 사람이 나올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만큼 네. 뭔가 의지할 그 이유가 되겠지. 그 네. 사람을까지를 고려할 필요는 없어. 개인의 네. 기호야. 그거야말로. 네. 그거는 그냥 그렇게 치고 네. 우리가 객관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을 생각할 때 네. 그냥 걔는 기계일 뿐이지 걔가 그쵸, 아무리 그쵸. 인간처럼 말을 한다고 해서 걔는 사람이 아니다. 네. 그 분별은 갖고
그쵸. 가야지. 네. 그건 분별이. 그리고 그거를 안 하려고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기계를 쓰는 건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니까는 힘든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노동력을 기계가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인간에게 엄청난 축복이야 지금. 아니 그러니까 봐봐. 네. 왜 복지는 보편화될 수밖에 없냐면 네. 기계로 바꾸면 초기 비용만 들 뿐이야. 네. 얘가 계속 월급 안 줘도 일을 하기 때문에 계속 수익이 생겨. 네.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복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음.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야 이제 앞으로는. 그럼 그런 나라 있으면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나라가 그렇게 하면 그 나라로 이민 가겠지. 네. 안 그러겠냐고. 음. 왜냐하면은 초기 비용만 들 뿐이야. 기계를 저기 하는 거는 대체하는 거는. 네. 내가 전에부터 맨날 얘기하잖아.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봐봐. 기계 생기면 그거한테 막 사람처럼 목을 매는 사람이 있는 거는 그냥 독특한 그 하나의 개인이야. 대부분의 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네. 이것도 똑같아. 아무리 지금 네. 뭐가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봐봐. 인류는 해결하고 산다니까. 그 해결점을 하는데 기득권자들이 방해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못 하고 있는 거야. 네. 그러면은 죽을 때 앞에 가면 하겠지. 지네 거 다 어느 정도 취하면. 그걸 뭐라고 뭐 그럴 게 아니라 온다. 그렇죠. 뭐 어찌됐든 네. 복잡할 거 하나 없는데 사람들은 너무 생각을 하기 좋아하니까. 그리고 상상을 해볼 때 좋은 상상하는 사람 있고 나쁜 상상하는 사람. 그러면은 만약에 그 나쁜 게 있어가지고 안 하면 결국엔 누가 하는 줄 알아? 그거? 진짜 아기새끼 그냥 하면 어쩔래? 진짜 나쁜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나쁜 때 누군가 할 텐데.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면은 그거는 장을 그냥 맛보지도 못하는 거잖아. 그러면 뭔가에 구더기가 한두 번은 끼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안 끼는 장 담그는 법을 발견하게 되지. 똑같아. 나는 이렇게 하면 좋겠어. AI가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럼 걔가 지능에서 걔가 나를 친다. 그러면 걔는 결국엔 기계이기 때문에 딱 끄는 거 하나 있으면 돼. 어디에 내가 착용하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 들어가지 않아도 그거를 진짜 하면서 인공지능을 가면 될 것 같아. 주관자는 우리 집 걔가 아니야. 그렇죠. 아무리 지나가대도. 네. 그거까지 하면은 인공지능 하나도 걱정 안 하고 쓸 것 같아. 그냥 딱 끄면 돼. 걔 기계이기 때문에. 전기 코드만 빼면 돼. 그렇죠. 그거가 발전되면은 전혀 나는 오히려 진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보편화 된다니까. 봐봐. 그런 나라로 갈 거야. 나는 그런 나라 가서 살 거야. 나중에. 네. 그러니까는 봐봐. 그러니까는 우리는 계속 뭐를 하면 좋으냐. 계속 사람들한테 유익을 주는 걸 만들어가고 키워나가야지. 계속 돈을 목적으로 해서 돈 벌려고만 하면 한계에 부딪힌다야. 네. 응?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는 인간의 지금 자본주의로 계속 훈련되고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패턴으로만 생각을 해. 근데 앞으로의 세계가 그렇게 안 되기가 쉬운 게 기계가 일을 하고 노동력을 걔네가 하면서 돈을 벌어오기 때문에 바뀌는 시기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네. 그럼 기준점이 바뀔 수밖에 없어. 이미 스타트 됐고, 그렇죠. 그러면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기득권자들이 계속 자본주의 이제 계속 가겠지. 그러니까 주식시장 지금 개판 5분 전 왜 그래? 아유 지금은 볼 것도 없고 계속 그 생각을 있기 때문에 공매도 그렇게 하고 한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저기 할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는 봐봐. 자본주의라는 속성은 어디 갈 수 없어. 근데 그 사회가 변했다고. 조건들이 바뀌었다고. 조건들이. 인공지능이 없었잖아. 그전에. 사람이 하니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계속 사람들이 벌만큼 벌어야 되고 막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는 기계가 노동을 하니까 사람이 안 해도 그 노동을 잠안 자고도 걔는 하잖아. 계속 수익이 더 많이 나오지. 된다면 그 요구하는 그 소비를 그러니까 공급과 소비가
맞춰져서 그게 됐을 수요가 맞춰졌을 때 수요만 있다면 공급은 이제는 완전히 유리한 거야. 근데 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 네. 근데 여기만 그렇지 저쪽 나라는 사람 더 많아지는 나라도 많아. 그렇겠죠? 어차피 그죠, 어차피 맞아. 그거는 그래. 네. 우리나라는 줄으나 뭐 어딘가는 늘어나고 있을 수도 있고 개발도상국도 계속 그러니까 개발도상국 계속 시설을 그쪽으로 가는데 네. 꼭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다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일을 안 해도 더 많은 성과가 주어지는 시대가 온 게 배경이 바뀐 거야 지금. 그거 안에서 계속 사람들은 안 바뀌고 자본주의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은 거기에서 안 맞기 시작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도 이 체감을 못해. 에이 과연 그럴까? 계속 돈은 벌 수 있을 때 벌어야 돼. 계속 그런 사람 낙후되고 나중에 이제 누구 굉장히 초라한 사람 삶을 살 것 같아. 왜냐면 어려움이 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통을 딱 보면 사람을 꼭 지금이 전쟁통 같다 했잖아. 사람들의 모습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사람들의 모습. 응? 아무리 배가 고파도 없는 중에도 주는 사람이 있어. 있죠. 있을 수 있죠. 네. 있을 수 있지가 아니라 있어. 그렇죠. 본인이 그렇게 안 살면은 그게 없다고 생각하는 걸 뿐이야. 네. 그렇죠. 항상 그거는 존재하는 것들이야. 내 그러니까 눈에만 안 보일 뿐인 거지. 봐봐. 그러니까 나중에 내 눈- 돈이 흔해진다니까. 내가 안 보인다고 그게 없는 게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거 봐봐. 우리가 그 음양오행 따졌을 때 이 계절에 수가 안 보이지만 있는 건 똑같아. 그렇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체감을 못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근데 예측을 하는 거는 거의 그럴 수밖에 없는 패턴으로 가고 있는 걸 말해. 그러니까 봐봐. 워렌 버핏이 50대 이후에 돈을 벌었어. 재산의 90% 이상은. 그러면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주식을 했잖아. 네. 그러면은 도대체가 50대부터면은 40몇 년 동안은 그러면 왜 돈을 못 버는 거야 도대체가. 그렇죠. 그런 상상도 되는 거죠. 그치?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열 몇 살 때가 그 사람 몇 살 때 시작했대더라? 주식이요? 11살인가? 네. 뭐 하여튼 되게 일찍 그래서 어렸을 때 시작했어. 했어요. 네. 자, 그러면 50대 이후로 번 거니까 40년 정도는 계속 훈련한 거야. 네. 연습을 했던 거야. 자, 단타도 쳐봤겠지. 장타도 가봤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봤을 거 아니야. 그러다가 나중에 지금 장기 이렇게 다 나눠서 지금 90 몇 살에 이 40년 동안 버는 돈의 가치를 안 거는 40년을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걸 발견할 수 있었던 거지. 한 번에 이걸 가려고 하니까 문제는 여기서 젊은 친구들한테 나오는 거야. 네. 절대 불을 그렇게 가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 네. 그러면 지금은 나라가 허용을 해줬고 어찌됐든 뭘 해서 빚을 해서 해봤잖아. 실패를 해본 경험을 한 거야. 그게 나쁜 게 아니야. 네. 워렌 버핏도 그렇게 했다는 거 수도 없이.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불을 그러면 재산의 10%를 요 40년 동안 버는 거에는 봐 워렌 버핏의 주식도 지금 내려가 있지. 그러면 그런 게 없었겠냐고 평생 그렇죠. 이거 하면서.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 그냥 내비두면 돼. 네. 내비두면 다시 또 올라가. 왜냐면 가치라고 하는 거는 계속 시간이 갈수록 올라가니까 옛날에 100원이 지금의 100원이 될 수 없잖아.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 원리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 40년의 투자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이거가 그냥 오냐고. 그러면 봐봐. 돈이라든 뭐 투자라는 거는 그러니까 봐봐. 걔가 나갔지. 워렌 버핏에서 투자를 하면 그 회사가 그 돈을 활용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게 주식시장에 모여있고.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게 문제야. 돈을 투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일을 안 하고 있는 상태야 지금 그 돈은. 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의 이 돈이 내려가 있잖아. 네. 걔는 내려갈 건 뭐하건 걔는 일을 하고 있어. 네. 공매도 주머니로 들어갈 건 뭐하건 네. 돌아야 돼. 돈은 네. 돌아야 돼. 네. 그래야 걔가 건강하게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네.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걔가 다시 또 오는 그 순환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워렌 버핏은 왜 공매도 안 해? 음. 왜 안 해? 빌 게이츠만 하잖아. 아유, 아, 빌 게이츠는 어쩌다가 테슬라의 공매도가 됐는지는. 아이고 참 재밌는 얘기다. 아니 그거 너는 일하고 있다야, 일하고 있다. 네. 응? 그래서 봐봐. 사람 인생이 공평해야지. 어찌됐든 공매도도 살아야 되는 거 안에서 그렇게 해서 돈 벌 때 그쪽이 있고 그런 게 다 그 돈이 일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네, 네. 음.